세무회지킴의 강민혁 회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을 양도하는 입장에서 약사님의 그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아시겠지만 지금은 약국 양수도가 참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약국을 좀 운영하시는 약사님들이 내 약국을 팔면 이제 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심리가 좀 많으세요. 현실적으로 요즘에 실제 한 약국을 5년 이상 운영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보통 3년에서 한 7년 정도 되면 약국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시간은 양도하는 이제 약사님 입장에서 우리의 세금 문제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나 아시다시피 대도시는 약국이 신규 약국보다는 이런 포괄 양수도나 양수도의 약국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대다수예요. 이런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게 큰 권리금이죠. 이 권리금이 보통 작게는 한 2억, 많게는 제가 본 걸로는 한 30억까지도 있었습니다. 이런 케이스에서 대부분 약사님들이 한 10억? 이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거야? 라고 참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죠. 그래서 보통은 이거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세금을 신고 안 했을 때 국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날리십니다. 보통 최근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기 문전의 약국이었어요. 문전 약국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 금액이 좀 컸습니다. 거래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됐고, 어쨌든 그 15억을 거래하면서 이제 약사님이 항상 질문을 날리세요.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양수인, 그러니까 아는 지인한테 줄 건데 이 양수인한테 계좌 이체를 했을 때 세무서가 알 수 있을까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물론 알 수 있죠. 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죠. 근데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만약에 이체하게 되시면 그 금융기관은 1,0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보통 이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창구에서 현금을 이체하면 알게 되지만 그냥 우리 계좌 이체를 하시면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세무조사라고 하죠.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만약에 저를 타겟으로 해서 만약 조사를 한다면 그 통장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검찰로부터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조사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그치만 국세청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, 한가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체한 걸 알 거냐? 알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죠. 만약에 알려는 의지가 있다면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그걸 국세청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현금 다발을 다 인출을 해서 드릴 거예요. 그게 더 위험합니다. 현금을 인출하면 그걸 창구에 넣는 즉시 창구 담당자는 1,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. 그냥 이체하세요. 그냥 이체하는 게 그냥 일단은 모를 수도 있는 일이고, 두 번째로 이걸 물어보는 의도 자체가 그거겠죠. 자, 세금 신고 안 하면 안 될까요?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죠. 제가 15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거 신고 안 할 수는 없어요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물론 신고 안 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안 하면 이제 음성화된 자금이 되는 거죠. 우리 분명히 돈이라는 게 이체되고 입금이 됐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탁이 안 된 거예요. 세탁이 안 돼서 이게 정확히 말해서 국세청이든 어떤 금융기관이든 어디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 원천이 드러나지 않은 자금으로서 그냥 돈이 묻어 있는 거죠, 계좌로. 물론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생활비 하시면 국세청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. 15억을 생활비로 쓰려면 참 오랫동안 써야 되겠죠.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15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고를 들어간 이유가 이걸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든 채권에 투자를 하든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 자산이라고 하죠. 보통 자동차, 선박, 아니면 아파트, 주택, 건물 이걸 살 때는 보통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때 국세청은 다 들여다봅니다. 취득세를 내는 자산을 살 때 이 사람이 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?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. 30억짜리 대출을 한 15억 꼈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의 자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? 이걸 보게 되는 거죠. 물론 자금이 15억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그 약국을 운영하면서 했던 소득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못해도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5년 동안 한 15억이 될 수도 있죠. 그걸로 국세청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건물이 50억짜리였어요. 그리고 대출을 한 30억 받고 20억에 소명을 해야겠다. 그럼 보통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자유로운 금융생활 또는 자유로운 투자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
사실 신고하는 게 맞죠. 신고를 아예 안 한다? 이걸 제가 의사결정을 판단 내리실 수는 없습니다. 이건 순전히 납세자의 어떤 리스크예요. 순전한 납세자의 리스크고 납세자가 판단하는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세무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고를 해야 금융생활이 좀 편하다. 어디 다시 재투자도 하기 쉽고, 그리고 뭐 혹시나 나중에 있을 세무조사에서 아주 쉽게 해병될 수 있다.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아까 그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그 문전 약국 약사님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? 또 신고했습니다. 그게 기타소득 8.8%를 냈고 본인이 냈습니다. 양도인이. 원래는 이거를 약국 시장에서는 양수인이 내다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많죠. 근데 이 약사님은 아시는 지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8.8%를 본인이 납부했고,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문전 자체가 제법 수익이 컸고 사업 소득이 제법 컸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다른 데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자금 소명 요청이 좀 가능한 약사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본인의 소득 규모와 권리금의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. 본인의 소득 규모가 좀 많이 커요. 예를 들어 조제료가 막 1억씩 나와요. 그리고 일매가 막 하루에 500만 원씩 나와요. 되게 큰 약국이에요. 그러면 사실 권리금이 좀 크고 일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자금 소명 요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본인의 소득이 정말 작은 약국이에요. 서울에 이런 약국이 많아요. 소득은 되게 작은데 권리금은 큰 약국. 뭐 그런 경우에 만약에 권리금을 신고를 안 했어요. 그리고 그걸로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샀네요. 그럼 자금 소명 요청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국세청에서는 돈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여기서 돈을 벌었구나. 그리고 자금 소명이 오지 않은 이 돈은 너가 주변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디로부터 너가 탈세를 한 거기 때문에 소득세로 그냥 추정해버리겠다 라고 해버린 거죠. 그때가 사실 조금 리스크합니다. 소득세로 만약에 추징이 들어온 경우에는 뭐 사실 가산세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누진 구간이 매우 크게 오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국이 작은 약국이 권리금이 큰 경우에는 신고를 좀 많이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. 지금까지 권리금을 양도인 입장에서의 프로세스를 좀 한번 참고해 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